안녕하세요. 정계석입니다. 모비커스에서 제작한 종이지갑, 과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죠? 그래서 종이지갑을 제작하는 모비커스의 대표님을 제가 직접 만나 물어보고 왔습니다. 함께 오시죠. 잠시 광고. 텔레그램 내 비트모비 커뮤니티를 오픈하였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신 모비커 분들을 수용하고 한국과 미국을 넘어서는 글로벌 비트모비 커뮤니티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별빛바이커님을 모셔가지고 종이지갑에 관련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쇄업자이자 모비커스의 대표인 유튜브 아이디 알피바이커라고 합니다. 먼저 오태민 작가님을 알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작가님이요? 작가님은 별거 없이 뭐 다 똑같지 않나요? 통일하면서 알게 된 거죠, 뭐. 그게 2021년도이신가요? 그쵸. 2021년도쯤이었죠. 예. 코인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작가님 추천 영상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내가 궁금했던 거를 이야기 안 해요. 예, 이분이 스태트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흥미가 있었죠, 그때. 저는 인쇄업자잖아요. 네. 인쇄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도 네. 인쇄업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인쇄물들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지폐를 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여기 종이에 예쁘게 이렇게 프린팅돼 있고 인쇄를 되게 고급스럽게 해놨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종이를 가지고 뭔가 교환의 수단으로 쓰거든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좀 이게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 행위가. 왜 사람들이 이 예쁘게 인쇄된 종이를 가지고 네. 그게 왜 가치가 있다고 믿지? 그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쵸. 그냥 종이일 뿐이잖아. 그쵸. 종인데 이거 가지고 이런 핸드폰하고 바꿀 수가 있어. 컴퓨터하고도 바꿀 수가 있어. 먹을 거하고도 바꿀 수가 있어. 맞아요. 아니, 되게 신기한 거잖아요, 이게. 그쵸. 이거 색깔별로도 달라, 이게. 가치가 달라요. 예. 빨간색은 좀 들쳐주고, 초록색은 좀 더 쳐줘. 아니,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디 가서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면은, 막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라 네. 꼬맹이가 또 이상한 상상력에 이상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입 닫고 살았는데 그 되게 신박하신 분 있잖아요. 네네. 그분의 추천 영상으로 접하게 됐죠. 저도 그렇게 알게 되었거든요. 예, 그 지혜족보 영상. 그게 제이족구 영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주행을 저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이족구 영상 보니까 저보다도 물론 뭐 책도 많이 읽으셨지만 어렵더라고요, 영상이. 그쵸. 예, 그래도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이 네.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하셨던 분이 영상으로 설명을 해주셨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모빅으로 이어지신 계기가 되실 거네요? 그쵸.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도 얻어 걸린 거지. 이걸 무슨 뭐 제가 모비커스 대표라고 해가지고 이걸 뭘 깨닫겠습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얻어 걸린 거지. 그러면 지금 모비커스에서 종이지갑을 직접 제작하고 네네. 계시잖아요. 네. 이것을 결심하기로 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것도 별게 없어요. 작가님이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하게 된 건데 제가 뭐 결심한 것도 아니고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죠. 작가님의 영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종이지갑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네. 작가님한테 이제 메일을 썼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메일을 보내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계룡산 2차 때부터 있는 제가 참여하시게 돼요. 참여하게 된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비커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이지갑을 제작하기로 시작을 네. 하시게 된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종이지갑과 하드월렛을 많이 비교하거든요. 전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종이지갑과 하드월렛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다고 보세요? 직관성에 있는 거죠. 직관성. 그러니까 하드월렛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하드월렛을 제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비밀키랑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는 건데 그거를 제가 누군가에게 집을 수단으로 이렇게 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드월렛 자체가 또 비싸. 그죠? 맞아요. 만 20만 원 해요. 네네네. 근데 하드월렛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온라인 뱅킹, 전송의 수단으로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종이지갑 같은 경우는 직관성 있게 직접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스크래치만 우리가 재생산하지 않았다는 걸 믿으면은. 때문에 직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뱅킹 많이 이용하죠. 그쵸. 뭐 여러 가지 은행들도 있고, 그리고 삼성페이, 뭐 카카오페이, 애플페이 이런 거를 많이 쓰잖아. 맞아요.
근데 그런 걸 쓴다고 해서 집회가 필요 없는 건 아니다. 서로 용도가 다른 거죠.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그렇죠.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가 서로 용도가 다른데, 야, 뭐 롤스로이스 보고, 네. 야, 너는 왜 이렇게 빠르지가 않냐? 민첩성이 둔하다. 이걸 가지고 욕하면 안 되는 거잖아. 롤스로이스도 마찬가지로 람보르기니한테 너는 왜 이렇게 편의 장비가 없어? 승차감이 구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듯이 서로 용도가 다른 것 같아요. 종이 지갑과 하드 월렛은 결국에는 이 직관성과 용도에서 차이가 있어요. 예. 아, 예. 방금 말씀하신 비유 때문에 확 이해가 됐어요. 네네. 그러면 종이 지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보통 많은 분들이 인쇄소 리스크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인쇄소에서는 사실 그 종이 지갑에 네. 바탕만 인쇄를 할 뿐이지 QR을 인쇄를 하지는 않아요. 비밀키든 그 공개키든 간에 QR을 인쇄를 하지는 않아요. 그 바탕만 인쇄를 한 상태에서 그 QR코드 그 두 개는 저희 모비컷에서 직접 인쇄를 합니다. USB에 담아서. 그리고 그 USB에 담아서 QR코드를 찍은 다음에 즉시 그 USB는 그 안에 칩까지 산산 조각을 내버립니다. 아예 그냥 파쇄를 시키는 그렇죠. 거죠. 아예 가루를 내버리는 거죠. 복구가 불가능하죠. 예,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거를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데 그 가루를 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이게, 불가능하죠.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겠어요, 그게? 그리고 그게 이제 막 수백 개가 모이면은, 그 조각들을 또, 야, 이거 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저희도 몰라요. 나중에 이제 뭐, 프라이빗키 제 것 좀 알려주세요. 뭐, 프라이빗키가 지워졌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모비커스인 대표가 제가 직접 그 프라이빗키를 가려버리는 거죠. 네, 그 기술을 가지고. 그 금박이나 은박 스크래치를 이렇게 예, 위에 그쵸. 입히시는 거죠. 스크래치를 가려버리는 거죠. 전 대표님이 만드는 종이 지갑이 가진 이런 차별성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큰 틀에서 차이점은 사실 없어요. 근데 저희는 프로텍트가 돼 있다. 근데 그 프로텍트가 다른 종이 지갑들도 프로텍트가 돼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뭐 카톡방 등에서도 저한테 외국에는 뭐 이런 스크래치도 있다. 네네. 여러 가지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누구나 어떤 인쇄업자라든지 네. 다 만들 수 있는 프로텍트예요. 그 원단을 그냥 구입해서 그걸로 찍으면 돼요. 네. 근데 저희는 그 프로텍트가 어떤 현재 2023년 현재까지는 전 세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전 대표님만 가능하실 거죠? 예. 근데 사실 기술이라는 게 뭐 이거를 뭐 어떤 뭐 화폐 뭐 전문 기술자가 정교하게 뭐 따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위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까지 저희는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상태 머신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게 진보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스타트를 했습니다. 금방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아 이렇게 이용해서 이게 진보님을 알 수 있겠구나. 만약 안에 하나 똑같은 게 나오더라도 예. 그 기술 특허를 낼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을 그렇죠. 또 보상을 하고 계시고 예. 이게 또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금방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기술은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저희가 이걸 진보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할 거예요. 조금 외람된 질문인데 전 대표님은 이런 인쇄업으로 하는 그런 경력이 오래 되셨네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아버님 때부터 그렇죠. 하셨다고 10년 이상 했죠. 아버님 때부터 네네.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저는 배워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경력이나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셨고 확고한 상태에서 이거를 한 거죠. 사실 이 비밀키나 이런 것들도요. 네네. 저희가 이런 종이지갑이라는 거를 종이지갑은 이제 처음 해보지만 상품권이라든가 기존에 그렇죠. 이런 가치가 있는 종이를 처음 해보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상품권들도 뭐 백화점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수도 없이 찍어봤는데 사실 인쇄업계에서 그런 가치가 있는 것들도요. 단 한 번도 슈팅 사례가 사실은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는데 더 우리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해버리는 거죠. 처음에 생산 이런 프린팅부터 금박을 입히는 모든 작업이 예. 이제 전 대표님을 통해서 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밀키를 인쇄하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프로텍트를 하는 사람 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출이 일어났다면 둘 중에 한 명이에요. 내가 안 했으면은 바로 이쪽 사람이야. 단 둘로 범인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거를 하기가 힘들어. 예를 들어서 이 종이지갑에 참여하는 사람이 뭐 어떤 뭐 거대 뭐 기업에서 100명쯤 된다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나 혼자 내가 이걸 슈팅을 하더라도 그 100명 중에서 나를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힘들죠. 예, 힘들잖아요. 그래서 슈팅을 할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단 둘이 돼버리면은 아니면 얘기 때문에 바로 도망가야 돼. 슈팅하자마자. 그러면은 무빙 많이 들고 있어봐야 뭐예요. 번 모씨처럼 전 세계를 도망 댕겨야 되는. 또 오 작가님이 가만 두시겠어요, 이거를. 슈팅했다 하면은 난리 나지. 가만두지 않죠. 오 작가님뿐만이 아니고 이 모비커들이 전 세계 어디를 도망가든 찾아낼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애들은 그 인생이 뭐가 될 거며 저희 아내는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 거를 감내하고 할까요? 모비익을 100만 개 된다 치세요. 아니 1조를 예를 들어서 100만 개를 들고 평생을 도망다 신세로 돈도 마음 편히 못 쓰고 지내실래요? 아니면 이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어. 100억을 벌고 마음 편히 이렇게 돈 쓰면서 사실래? 네. 사실 1조를 들고 있으면은 더 많은 것을 할 수야 있겠지만 100억이란 돈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평생 써도 모자람이 없는 돈이에요. 맞아요. 1조가 있으면 뭐하냐고. 내가 그걸 써야 의미가 있지. 평생 도망다녀야 되는데 운 나쁘게 잡혀가지고 깜빵에 써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험악하신 분들 중에서는 진짜 도끼 들고 찾아오죠. 예, 정말 그렇게 되면은 좀 그냥 하나님 우편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가만히 이제 앉아 있어야 되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입장 바꿔서 해도 못해 이거 누가 하더라도. 예. 심지어 저희 종이 지갑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슈킹하세요 이렇게 해도 권해도 못할걸? 예. 너무 많은 눈이 또 지켜보고 있죠. 예. 너무 특정되어 버려요. 대표님 입장으로서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오해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세요? 저를 믿을 수 있냐죠. 음, 예, 저를 믿을 수 있냐인데 그거를 이제 모든 분들께서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처럼 신뢰할 수 없어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못 만들 것 같아요. 이거를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종국에는. 예. 근데 제가 앞서서 했던 얘기들을 들어보시면은 이런 논리로 그냥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믿을만 하다 되잖아요. 그쵸. 그 정도의 믿음만 있으시면은 이걸 쓰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대표님 아니면 그 환사를 찾아가는 거죠. 예. 고민이 너무 쉬워요. 예. 나 아니면 걔인데 아니면은 걔가 있으면 저도 도망다녀야 될지도 몰라. 같이 도망다녀야 될지도 몰라.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진짜 웬만한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를 할까? 정말. IQ 정말 2자리만 넘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그 모빅도 심지어 쓰지도 못해. 그렇죠. 다 추적할걸? 사람들이? 상대편 지갑 해갖고 이렇게 올라오겠죠. 예, 올라오겠죠? 야, 이게 안 돼요. 돈도 못 벌고, 도망은 도망대로 댕겨야 되고, 제 인생뿐만이 아니고,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도 다 고통을 당하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정말. 저는 정말 종이지갑 사업이 잘 되고 대박이 나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 모비커스가 종이지갑 사업으로 신뢰를 받아서 네. 마음 편히 이렇게 사는 게 좋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다 합리적이죠. 예. 바보가 아니라면은 예, 그렇게.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못 믿어 하시면은 직접 만드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사실. 종이지갑 파업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너무하다 싶은 의뢰가 있나요? 아니면 뭔가를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 있죠. 종이 지갑이 이게 스크래치가 때가 탔는데, 다시 입혀줄 수 있나요? 라든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런 걸 해주면 안 되죠. 할 수도 없고. 100억을 줘도 안 된다니까. 예. 그걸 100억을 줘서 만약에 했어. 만에 하나라도 이게 사고가 나면은 저는 도망 댕겨야 된다니까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 목숨값보다 돈의 가치가 크진 않아요. 얼마를 주던 간에 1조 원이든 2조 원이 되든 10조 원이 되든 제 삶의 가치보다 그게 절대 높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죄송한 말씀이시지만은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거를 아무것도 못 해드립니다. 너무 사람이 냉혈한이라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못 해드려요, 제가.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저희 종이지갑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들어보시고 작가님이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이런 걸 거래나 예식장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친구 생일 선물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 내가 그 정도 신뢰 정도는 충분하다 하시면은 구입하셔서 쓰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보관 용도로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 판단의 문제니까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신뢰는 제가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짧게 끝나는 것 같아요. 좀 길게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